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 내일 첫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일단은 오늘 있는 10경기는 아직 배트맨의 그 기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게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해외 배당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대 애틀랜타는 디트로이트가 4.5%, 그리고 기준점이 233.5예요. 저 정도의 기준점이면은 뭐 애틀랜타가 예를 들어 이긴다. 저는 그건 마행 정도까지도 바라볼만 하기는 하다고 봐요. 근데 다소간에 이런 기준점은 조금 높아 보이긴 한다. 뭐 그러긴 한데. 근데 최근 들어서 디트로이트가 센터가 지금 마빈 베글리 3세가 나오고 있죠. 제일런 듀렌이 그래도 시즌 초반 한 3, 4경기 정도는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어. 인사이드 수비력도 좋았고, 뭐 상대방의 리머텍도 상당히 좋았고 그랬었고, 이제 커닝햄도 나름대로 볼륨 같은 거 뿜어내주면서 특히나 3점 측면에서 많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커닝햄도 약간은 이제 좀 작년의 모습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가 초반에 좀 잘 나가면서 와, 올 시즌 디트로이트 한번 달리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뭐 킬리언 헤이즈도 수비 잘해주고 3도 어느 정도 꽂고 직전 경기도 볼륨 좀 채워주고 했고, 그리고 뭐 언제나 스튜어트는 이제 든든한 그런 뭐 언더사이즈 빅맨 역할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좀 새로운 루키 아웃사르 탐슨이 공수 양면에서 에너지가 활발합니다. 약간 좀 아투는 아쉬워. 공격 면에서는 사실 살짝 아쉬운데 뭐 스틸이면 스틸, 블락, 뭐 리바운드 다 그냥 약간 올라운더 느낌이 많이 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반면에 이제 애틀랜타는 뭐 멤버도 그렇고 그렇게 막 큰 임팩트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득점은 전체 4위라고 하는데 보면은 애틀랜타의 약간 특색을 찾기가 힘들어.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3점을 많이 이렇게 막 표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피켄롤이라든지 수비 농구라는 것도 아니면서 시스템 농구라고 하기도 뭐하고 느낌을 잘 모르겠어요. 뭐 일단은 볼륨 자체는 크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애틀랜타의 특색은 잘 모르겠어.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이 트레이 영을 갈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왜냐면은 구성상으로 지금 뭐 영 빼고 트레이 영 빼고 머레이, 헌터, 제일런 존슨, 카펠라 이 정도면은 그래도 수비 농구를 하기에 나쁘진 않아요. 좀 약간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조금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지금 제가 이 경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디트로이트도 지금 제일런 듀란이 직전 경기 나갔었죠. 그리고 애틀랜타도 그렇고 계속해서 양팀 다 어느 정도 많은 득점을 해주고 있다. 더구나 디트로이트가 지금 8연패 중이에요. 8연패 중 개막 후에 한 2승 정도는 이렇게 해주다가 그 뒤로 지금 계속 지고 있거든요. 3승 중인가 2승 중인가 하여튼 2승 9패구나. 2승 9패. 네, 디트로이트가 지금 썩 좋지 않은 상태고, 패배하는 와중에 대부분의 경기에서 이제 120점 이상의 실점을 했고요. 그런 경기들은 어지간하면 이제 233.5 기준으로는 오바가 많이 났었고, 더구나 상대도 또 애틀이라는 점. 애틀도 지금은 어지간해서는 125점 가량은 득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제 직전 경기 마이애미전이나 그 전에 저기 샬럿 이런 딱히 막 수비가 대단하진 않은 팀들도 불구하고 헤맬 때가 종종 있기는 하다. 저도 이 경기가 좀 어지러운데 그렇게 막 좋은 예측은 못 내놓겠는데요. 일단 왼쪽 아래 보시는 이런 디트로이트의 강점 같은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퇴색될 거다. 마빈 베글리 3세가 뛸 때랑 제일런 듀렌이 뛸 때랑은 다소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애틀랜타는 사실 뭐 페이스도 빠르고 이렇게 속공 득점도 많이 한다. 뭐 스틸 수치가 상당히 많은데 스틸하고 바로 달려나가서 마무리하는 능력. 제 생각보다는 빠른 템포의 그런 경기 진행이 생각이 들고, 딱히 지금 디트로이트가 이 정도면은 좀 수비적으로도 좋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의 디트로이트를 또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어린 선수들 많은 양팀이 좀 뛰는 농구를 펼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233.5 기준으로는 오바 보고 애틀랜타가 승리를 한다면 마행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필라델피아 대 인디애나인데요. 뭐 이 경기는 직전 경기를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 경기에 이제 타이릭스 맥시가 50점 받고 엔비드가 35점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인지 그때보다도 기준점이 조금 오른 모양새입니다. 해외에서는 240.5를 기준점으로 줬고, 그 핸디가스는 필라델피아에 5.5 마인을 줬어요. 근데 그 경기가 결국에는 이제 필라델피아가 마인을 했기는 했는데 사실은 좀 까다로웠지. 네, 좀 중간중간에 많이 엎치락뒤치락을 했습니다. 경기 결과 자체는 이제 필라델피아의 11점 차 대승이었는데 무난한 마인이었는데, 좀 4쿼터 막바지까지 갈피를 잡기 좀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타이리스 맥시가 이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기로 했었고, 무엇보다도 그날은 이제 엔비드의 인사이드 존재감이 엄청났는데, 특히 뭐 우브레도 없었고, 그날은 좀 바툼이 뛰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바툼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3번 자원에서
코빙턴 말고는 솔직히 다른 대안이 없긴 하다. 우브레랑 바툼이라는 이런 윙 자원들이 다 빠져가지고 지금 우브레는 교통사고 당했고 바툼은 그 개인적인 뭐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코빙턴이 뛰든 우브레가 뛰든 바툼이 뛰든 그날과 이제 경기 모양새 자체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날도 뭐 할리바튼이 많은 어시스트 기록해 주면서 전반전만 해도 막 맥시랑 할리버튼이랑 둘 다 백코트에서 엄청난 이런 뭐랄까 불튀기는 그런 싸움 했었죠. 저는 나름대로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 인디애나는 수비적으로는 뭐가 없는 팀이고 필라델피아는 기본적으로 공수 균형이 완벽합니다. 저는 올 시즌 가장 좋은 팀 중 하나로 필라델피아를 꼽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뭐 필라델피아를 응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딱 두 팀을 딱 맞닥뜨려 놓으면은 인디애나도 공격이 세긴 센데 필라델피아가 좀 이런 상성상 많이 앞선다고 보고 있다. 필라델피아가 지금 8연승 중이거든요. 8연승 중. 닉너스 감독이 오고 확실히 수비가 많이 좋아지고 뭐 하든이 없다고는 하지만은 공격도 나름대로 뭐 안 될 때도 있는데 지난번 인디애나 같이 수비가 그렇게 좀 강하지 않은 팀 상대로는 꽤나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좀 해리스도 그렇고 좀 뭔가 역할 분담이 잘 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도 지난번과 같은 흐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대 마이애미는 살짝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마도 이 경기는 패스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아데바요가 최근 들어서는 보드 장악력에 아주 힘을 쓰고 있다. 직전 경기도 총 리바운드를 17개를 잡았어요. 근데 아데바요가 그 전에 이제 시즌 초반에는 뭐 리바운드 수치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 더블을 못하는 날도 있었고. 근데 이제 뭐 히로도 결장하고 버틀러도 결장하면서 아데바요 개인이 좀 이제 힘을 써야 되는 날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날들에는 공격력 면에서도 한 20점 이상 해주고 아데바요도 나름대로 퍼리미터에서도 슈팅이 가능한 선수예요. 좀 이제 롱투라든지 제한구역을 살짝 벗어난 부분에서 그냥 뭐 45도 외곽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선수인데 일단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득점 잘 해주고 있고요. 나름대로 마크 윌리엄스가 무서운 빅맨이긴 해요. 보드 장악력이 엄청나고 저번에 그 워싱턴전에는 오펜스 리바운드를 15개를 잡아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정도로 무서운 빅맨인데 아데바요가 여태 요키치급 그런 친구들한테는 좀 고전했다고 하지만은 마크 윌리엄스는 아직 검증은 난 덜 됐다고 보거든. 보시다시피 샬럿은요 페인트돈 득점이 1등 팀입니다. 그만큼 상대방의 림으로 그냥 닥공해버리는 그런 스타일들이 많아. 뭐 외곽도 보시다시피 3점슛 성공 개수라든지 시도수라든지 3점슛 퍼센트라든지 전부 다 리그 최하위권이거든요. 그래서 마이애미가 다른 날보다는 3점은 덜 경계도 되고 인사이드 수비를 강하게 걸 확률이 높다. 그리고 그 와중에 지금의 아데바요라면은 그 전보다는 이제 2차 세컨 포인트 찬스를 많이 안 줄 것 같은데 보시다시피 오피트인의 야투어용 인사이드에서 줄 거는 준다. 왜냐면은 마이애미도 그 아데바요가 없으면은 이 수비가 그냥 한 번에 좀 헐거워지기는 해요. 마이애미가 어쨌든 아데바요가 좀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어요. 아데바요가 이제 좀 빅맨 덱스도 얇아진 상황이고 본인의 활약이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 뭐 히로도 결장 많이 하고 버틀러도 지금 왔다 갔다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아데바요는 그렇게 막 수비를 강하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 대신에 이제 뭐 리바운드 같은 거 차면은 빡세게 해주면서 좀 상대의 세컨 찬스 같은 거는 덜 주는 그런 방면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단조롭다는 샬럿의 공격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마이애미가 그래도 인사이드를 걸어 잠근다면 이렇게 OPT는 야처용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데바요가 이렇게 좀 파울을 이제 염려한 그런 수비까지 펼치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저는 이 경기 뭐 마이애미 쪽을 괜찮게 보고 224.5라면 보통 오바를 많이 생각을 하겠지만은 근데 이거 오바가 나려면요 마이애미 3점이 터져야 돼요. 마이애미가 지금 보시다시피 3점슛 5등 정도로 잘 터지고 있고 그 이제 버틀러가 나오면은 확실히 좀 템포 같은 게 그런 게 많이 느려지긴 해. 버틀러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가끔 막 30득점 이상 박을 때도 있는데 페너트레이스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진 못해요. 올 시즌은 특히 좀 더 그렇고. 그래서 이 경기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많이 됩니다. 마이애미의 3점도 조금 걱정이고 샬럿이 과연 이 아데바요의 인사이드를 얼마나 공략을 할 수가 있을까. 아데바요 입장에서는 아주 막 빡세게 붙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다. 그리고 샬럿의 빅맨 마크 윌리엄스는 이런 뭐 직전 이제 뉴욕 같은 인사이드가 아주 탁월한 팀한테는 좀 고전하기도 했긴 했거든요. 그날은 뭐 거의 뭐 마크 윌리엄스가 아무것도 못했었고 저는 이 경기는요 패스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브루클린 대 올랜도도요 이것도 어려워진 게 뭐냐면은 원래 같으면 제가 올랜도 쪽을 아주 좋게 봤을 것 같아요. 저 정도의 기준점이면은 근데 지금 이 경기는 기준점이 브루클린이 2.5마일 받았고 언더오버는 217.5라고 이렇게 해외에서는 나타내고 있는데요. 2.5 정도면 충분히 올랜도가 브루클린 상대로 승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임인데 결장자가 너무 많아. 브루클린도 일단은 지금 벤 시몬스랑 캠 토마스가 결장을 하고요. 그리고 올랜도도 보면은 마케 펄츠, 게리 해리스, 웬델 카터 주니어 이렇게
주전급들 3명이 다 결장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좀 뎁스가 괜찮다 보니까 콜 앤서니랑 비타제가 때우긴 때우는데, 근데 비타제를 그렇게 뭐 높이 평가하기는 어렵고, 콜 앤서니 정도면 그래도 마켈 펄치의 빈자리를 어느 정도 때울 수는 충분히 있죠. 콜 앤서니도 괜찮은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올랜도가 얼마나 좀 저 라인업을 돌릴 수 있느냐죠. 최근에 보면은 썩스가 펄츠가 없는 이런 게임에서 썩스의 볼륨이 되게 좋아요. 요즘 보면 3점도 잘 넣더라고, 썩스는. 그래서 저는 올랜도와 이런 에너지를 바탕으로 썩스가 그전 같은 경기를 해줄 수만 있다면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랜도의 프렌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 보여요. 심지어 저는 일반승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올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의 야투 시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점이에요. 근데 보면은 브루클린은 그 리그에서 야투 시도를 한 5번째 이 정도로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그만큼 공격 시도를 많이 하는 팀인데, 비니디, 미카엘, 캠 존슨 여기까지는 슈팅을 던지기에 충분한 애들이야. 근데 저 3명의 가드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DFS나 클렉스턴은 본인들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득점을 창출해내는 부분은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죠. 일단 뭐 벤 시몬스나 캠 토마스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저는 걸리기도 하고, 이거도 좀 어려워졌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일단 올랜도의 프렌 쪽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 보면은 뭐 브루클린도 시몬스나 캠 토마스가 없는 경기에서, 특히 저번 직전 경기 브루클린 대 워싱턴이었잖아요. 워싱턴도 어마어마하게 페이스도 빠르고 찬스도 많이 만드는 팀이고 득점 시도도 많이 하는 팀인데, 브루클린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날 102대 94가 났어. 물론 뭐 브루클린이 나름대로 클렉스턴을 바탕으로 그 워싱턴의 야투 시도를 많이 억제한 측면이 있긴 했지만은, 근데 올랜도는 브루클린에 비하면 슛거리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아주 그냥 림만 보는 그런 공격은 많이 안 하거든요. 왜냐면 클렉스턴이 그날 블락샷을 5개를 찍었거든. 그래가지고 워싱턴이 감히 인사이드를 막 이렇게 할 엄두를 못 냈는데, 생각에는 올랜도는 워싱턴의 그런 공격과는 꽤나 큰 차이가 있고, 외곽도 워싱턴에 비하면 좀 가능한 팀이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올랜도의 프렌 내지 217.5 정도면은 조금 빡세긴 하거든요.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캠 토마스가 없다는 것도 많이 걸리고, 기본적으로 올랜도가 상대의 야투 시도를 많이 저지르는데 외곽에서부터 틀어막는다면 브루클린이 아무리 많이 쏜다고 한들 외곽에서 쏠 답이 안 보이면은 나는 많이 힘들 것 같아. 저는 이 경기 217.5임에도 불구하고 언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대 샌안토니오는 이거 오클라호마가 마이너스 9.5를 받았고요. 샌안토니오 그 기준점이 이제 오바 기준점이 237.5예요. 언더오버가 237.5로 엄청 높고, 기준점도 오클라호마 마헨이 9.5나 된다. 꽤나 저희가 높은데, 일단은 뭐 샌안토니오의 수비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디펜시브 레이팅 꼴등, 넷 레이팅 꼴등, 오피틴의 야투 허용도 하위권에다가 3점 수비도 꼴등이다. 그냥 여러 가지로 올 시즌 최악의 수비팀이 바로 샌안토니오다.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더구나 내일은 그 제레미 소헨 그리고 켈든 존슨이 결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좀 포인트 가드로 쓰고 있는 소헨이 결장할 수가 있고, 만약에 소헨이 못 나오면은 트레 존스가 나와야 되는데 트레 존스도 지금 퀘스처너블이다. 그래서 내일 샌안토니오는요, 다른 날보다는 이렇게 결장 소식이 좀 많은 게 눈에 띄기는 해요. 소에는 그래도 공수 양면에 이득이 되는 편이고, 켈든 존스는 난 다소 좀 스윙맨 역할이라고 보거든. 빠지면은 좀 샌안토니오의 득점 볼륨이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리고 양팀 다 보시면 오클라호마나 샌안토니오나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아요. 올 시즌에 NBA 30개 팀 가운데 오클라호마가 두 번째, 샌안토니오가 첫 번째로 나이가 어린 팀들이에요. 그래서 뭐 양팀 다 활동량도 많고, 뭐 공격 그런 뭐 스피디한 게임 운영 많이 하죠. 뭐 3점 같은 것도 과감히 올라가는 편이고 뭐 그런 팀들인데, 양 팀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샌안토니오 같이 이렇게 공격이 헐거운 팀임을 생각을 하면은 당연하게도 오바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홈그랜드 웬벤야마, 지금 올 시즌 이제 루키 오브 더 이어 신인상을 가리는 그런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홈그랜 입장에서는 지금 NBA의 모든 관심이 웬비한테 쏠려 있잖아. 웬벤야마한테 쏠려 있는 관심을, 야 나도 한따까리 하는 애다 이런 거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글쎄 아직까지는 홈그랜이 막 보여주지 못했어. 여태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는데, 내일은 아마 홈그랜드 웬벤야마 이 구도를 꽤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문제는 이제 샌안토니오 입장에서 지금 3점 수비가 최악인데, 오클라호마가 3점이 꽤 잘 터집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의 3점이 터지는 날에는 늘 도르트가 껴있어요. 도르트가 진짜 원래는 이제 뭐 한 몇 년 전만 해도 수비의 원툴이었는데, 요즘엔 찬물 3점을 넘어서 꽤나 쏠쏠한 3 유저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내일 경기 양팀 다 야투 시도도 많이 할 것 같고, 특히나 오클라호마에는 스가라는
스가라는 이제 돌격대장이 있는데 저는 내일 스가 내일 상당히 많은 득점할 것 같은데 가드 수비도 별로 안 좋을 뿐더러 인사이드에 뭐 웬베냐마가 있다고 하지만 웬베냐마가 뭐 윙스팬이 8피트? 그렇다고 한데 모든 슛을 다 막아낼 수는 없거든. 컨테스트를 다 해낼 수는 없어요. 저는 이 경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기준점이 오클라호마 9.5가 저게 되려면은 뭐 웬베냐마고 자시고 소엔이나 뭐 켈린스 여기 부분에서 결장도 발생을 한 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일단 오바 쪽을 좀 볼 것 같고요. 오바 쪽을 우선적으로 볼 것 같고 오바 쪽으로 가는 그림이라면은 9.5 정도는 저는 사낭의 프랭권도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사낭의 프랭권도 나올 거는 같아요. 9.5점 정도면 일단은 샌안토니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많은 공격 시도는 할 것이다. 뭐 오클라호마도 나쁘지 않은 수비팀이긴 한데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기디나 소엔이나 둘 다 오버사이즈 포인트 가드예요. 사실 소엔은 저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 얘를 굳이 가드를 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긴 한데 서로 오버사이즈 포인트 가드로 만약에 이제 좀 한 번만 이제 매치업 미스 상황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기디가 바셀이랑 한다든지 소헨이 뭐 스가랑 이렇게 붙는다든지 막 그런 매치업이 좀 꺾이는 장면이 나오면은 제 생각에는 기디든 소헨이든 꽤나 쉽게 득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릴 거라고 보고 아니면 2차적으로 좋은 찬스를 내주기에도 용이할 거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샌안토니오의 프렌 내지 거기다 이제 오바까지도 이렇게 생각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참고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팀 1, 2위 간의 대결이다. 이게 빠르고 다이나믹한 그리고 거리낌 없는 3점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수비적으로도 에너지가 넘치는 팀들이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샌안토니오한테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뉴올 대 댈러스. 이거는 나는 지금 뉴올리언스가 100%도 아닐 뿐더러 저는 댈러스가 닭공으로도 엄청 재미를 보고 있죠. 지금 댈러스가 전체 득점 2위에다가 리그에서도 8승 2패인가요? 하여튼 리그에서도 상당히 고순위 차지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서부 3인가 그럴걸? 2등인가 3등인가? 직전 경기 뉴올이랑 할 때 3점을 53개를 던졌단 말이에요. 엄청 많이 던졌는데 댈러스 보면 요즘에 2점보다 3점 시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하필이면은 내일 뉴올리언스에 허브 존스가 결장을 하고요. 그리고 맥컬럼도 빠진다. 거기다가 이제 원래 같으면 뭐 알바라도라도 있던지 외곽 수비가 아주 지금 처참해요. 다니엘스도 그렇고 호킨스도 그렇고 둘 다 뭐 신인이다. 다니엘스는 그냥 좀 뭐 리딩에 강점이 있는 포인트 가드라고 할 수가 있고 호킨스는 나름대로 볼륨을 뽑아주는 스윙맨인데 수비가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뭐 잉그램이나 자이언 발렌슈나스가 수비가 좋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뭐 지금 뉴올리언스가 원래 같은 색깔이라면은 좀 단단한 수비 바탕으로 대도의 팀 막 이런 느낌이 많이 있잖아. 근데 뉴올리언스의 강점이 지금 많이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뉴올리언스가 지금 그리고 최근 들어 5연패이기도 하고요. 그 경기들마다 풀멤버로 나섰던 적이 별로 없어요. 시즌 초반에 잘했던 맷 라이언도 요즘 들어서는 그냥 좀 플루크였음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물론 뉴올리언스가 지금 여기 보면 뭐 3점 수비가 전체에서 두 번째로 좋다 막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직전 경기에 댈러스가 이 뉴올 상대로 53개 던져갖고 20개 꼽았으니까 거의 한 38~9%, 39% 되겠대. 그런 정도로 꼽았기 때문에 이미 보여준 바가 있었고 댈러스는 내일 뭐 딱히 결장은 없어요. 막시 클레버가 결장하는 거는 슛거리가 있는 빅맨이 결장한다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금 댈러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적인 재능들을 펼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직전 경기 뉴올과의 경기에서 총 260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도 뭐 어렵지 않은 마인을 해내기도 했었고 저는 뉴올 대 댈러스도 뉴올리언스가 딱히 비빌 구석이 없다.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자이언이 지금 약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한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막 각광받고 슈퍼스타 대접받고 그랬는데 자기 관리도 실패하면서 경기도 많이 못 나오고 거의 뭐 시즌 통째로 던지고 그랬었죠.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은 어떻게 보면은 잘 출장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별로 막 볼륨도 별로고 효율도 그저 그렇고 막 상대 뭐 골매치를 아주 찢어발기는 활약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물론 댈러스가 인사이드가 약하긴 약해요. 아마도 내일도 뉴올리언스가 많은 득점을 한다면 상대 인사이드에서 많은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밑에 있는 필드골 퍼센트, 3포인트 퍼센트 지고도 물량으로 이겼다. 이건 뭐냐면은 직전 경기에 뉴올리언스가 댈러스가 아까 제가 53개 던져갖고 20개 꽂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뉴올은 36개 던져갖고 17개 넣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3점 성공률이 50%에 육박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 2점슛도 56개 던져갖고 30개. 댈러스는 49개밖에 못 던졌거든요. 근데 물량으로 이겼다. 이건 뭔 뜻이냐면은 효율 면에서 많이 앞섰다는 소리죠. 전화는 근데 뉴올리언스가 생각보다 다른 날보다는 3가 잘 터진 날이었고 댈러스는 오히려 안 터진 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서도 댈러스가 차이를 보여줬는데 저는 내일 뭐 뉴올리언스가 딱히 다른 날보다 3가 좋을까?
왜냐면 그 직전 댈러스랑 상대했을 때 너무 좋았었거든. 댈러스는 그래도 3점슛 수비는 인사이드 수비는 최악이지만은 3점슛 수비 정도는 나쁘지 않은 팀이긴 해요.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물론 뉴올리언스가 내일 자이언이나 발렌슈나스가 댈러스의 인사이드에서 상대를 공략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은 저번처럼 3점이 안 터진다면은 경기가 꽤나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지난번이랑 비슷한 흐름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댈러스가 우리가 막 오바팀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얘네들도 종종 그렇게 많은 득점을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 점 정도는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 자, 유타 대 포틀랜드 이 경기는요, 요즘에 이제 좀 이 유타라는 팀과 포틀랜드가 많이 좀 구성이 바뀌었다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유타가 계속해서 테일러 호틀 터커, 클락슨, 그리고 이제 마카넨, 콜린스, 캐슬러 이런 조합으로 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트렌드랑 반대되는 빅라인업이었죠. 빅라인업이었는데 이제 캐슬러가 부상으로 나가고, 그리고 테일러 올튼 터커, 사실 유타가 뭐 테일러 올튼 터커, 클락슨 둘 다 리딩도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홀튼 터커는 좀 기동력이나 뭐 운동 능력 그런 데 강점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패스도 해주고요. 근데 뭐 평균적으로 좋은 핸들러라고 볼 수는 없고, 클락슨도 핸들러라기보다는 그냥 그 볼륨 뽑는 윙 역할인데 스윙맨 역할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최근 들어서 직전 경기에서 유타가 테일러 홀튼 터커를 빼버리고 키온테 조지라는 선수를 넣습니다. 근데 그 키온테 조지가 직전 경기도 상당히 턴오버도 거의 안 저지르면서 두 자릿수 어시스트 보여주고 득점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마무리 능력은 안 좋은 것 같더라고. 어쨌든 유타는 그 키온테 조지가 직전 경기 캐슬러의 빈자리를 마카넨이 씌웠어요. 마카넨이 뭐 키가 제일 크다 보니까. 그리고 3번 자리에는 오차의 악바지는 이제 뭐 유타가 기대하는 자원이긴 한데 운동 능력이 장점이죠. 운동 능력. 그래서 유타가 나름대로 좀 변화를 많이 줬는데 직전 경기 결과가 꽤 괜찮았습니다. 유타가 멤피스 상대한 경기였는데 그날 꽤나 이런 쏠쏠한 맛을 봤어요. 그래서 유타는 제 생각에는 키온테 조지가 앞으로도 좀 중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일단은 키온테 조지와 마카넨의 호흡 자체는 괜찮아 보였다. 마카넨은 특히 상대 인사이드를 공략도 하면서 외곽에서 존재감 발휘했었고요. 근데 보니까 수비는 안 되더라고. 그날 이제 인디애나한테도 개처발렸었고, 인디애나전도 캐슬러가 없었거든요. 그날은 이제 막 마일즈 터너한테 그냥 탈탈 털리더라, 인사이드를. 유타는 좀 전술적으로 많은 변화를 줬는데 득점력도 그렇고, 득점력도 여전했고, 수비는 뭐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 풀어나가는 게 확연하게 좀 더 나아지긴 했다. 빡빡하지는 않더라. 좋은 포인트 가드를 찾았다고 봤고요. 포틀랜드는 좀 타이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가져가게 됐죠. 지금 보시면 스칼라 메이스라는 뭔가 키우려고 잡은 선수는 아니라는 소리인데, 지금 포틀랜드의 백코트가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브록던, 핸더슨, 그 앰퍼니 시몬스 이렇게 가드진이 아주 박살이 났어요. 쓸만한 가드가 이제 쉐이든 샤프 혼자 있단 말이야. 근데 쉐이든 샤프 혼자 뭔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고, 스칼라 메이스라는 가드를 올려서 쓰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게 활약을 해주고 있긴 있어요. 그리고 뭐 타이블, 그랜트, 에이튼은 여전하고, 직전 경기에 타이블이 3점을 4개를 꽂았더라고. 나쁘지 않은 그런 야투율로. 타이블이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충분히 NBA에서 수비는 상타치니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전 경기가 이제 그 레이커스전이었잖아요. 레이커스전. 근데 레이커스전에 오히려 그 상대 인사이드, 왜냐면 그 전전 경기 때 이 그랜트가 세크라멘토의 인사이드를 진짜 엄청 공략했단 말이에요. 그랜트가 그 경기 35점 이상 박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리고 직전 경기 때는 앤서니 데이비스, 그리고 뭐 크리스천 우드가 버티는 인사이드, 뭐 하치무라도 있었고 캠 레디스도 있고 그랬는데, 포틀랜드가 인사이드 진입이 엄청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인사이드 진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브록던 같은 좋은 이런 그 패스를 건네준 선수가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좀 어려워했는데, 확실히 레이커스랑 할 때보다는 인사이드 진입은 용이하지. 마카넨이 막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라가지고 그 블락샷 위험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사이드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니고, 뭐 에이튼도 마카넨 정도 상대하면은 충분히 뽑아낼만 하고요. 그랜트도 마카넨이 너무 느려, 인사이드 수비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포틀랜드도 어느 정도는 지난 레이커스전이랑은 달리 인사이드에서 좀 더 공략을 할 만하고, 레이커스전 때 보여줬던 것처럼 3점슛 시도도 그날 37개 던져갖고 13개 넣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지금 원래는 포틀이 거의 뭐 3점 꼴찌급이에요. 보시다시피 30%가 원래는 안 됐었어. 근데 저는 직전 경기 레이커스전에 보여준 정도만 해주면은 229.5 정도는 넣을 것 같아. 이 경기도 기준점이 마이너스 6.5, 유타가 6.5마인에다가 언더오버가 229.5거든요. 저 정도면은 오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그리고 유타가
이긴다면은 마헨으로 이길 것 같아요. 포틀이 사실 그날은 너무 좀 3점이 많이 터지기도 해가지고 보시다시피 포틀은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것처럼 포틀은 3점 슛 성공률 거의 꼴찌,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도 매우 안 좋고 경기당 득점도 거의 꼴찌급에다가 어시스트도 꼴찌, 턴오버도 엄청 많이 해. 뭐 그냥 그런 팀입니다. 그냥 포틀랜드가 이기려면 유타의 인사이드 공략밖에 답이 없는데 그나마 유타가 인사이드 공략이 용이한 그런 라인업들이기는 하다. 뭐 올리닉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올리닉도 사실 수비보다는 빅맨치고는 괜찮은 외곽슛 능력, 그리고 뭐 리딩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는 선수여가지고 수비적으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뭐 리바운드 잘 잡고 그런 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유타는 리그 전체 오펜스 리바운드 1등 팀이죠. 그래서 유타가 2차적인 득점 기회 창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일 만약에 유타가 마인을 한다면 그것은 오펜스 리바운드 혹은 이전 외곽에서의 우위 이런 부분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덴버 대 클리퍼스 이 경기는 가장 쉽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가장 쉬운 경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덴버가 지금 머레이가 없는 기간 동안 직전 경기 휴스턴한테 잡히긴 했는데 그 휴스턴은 올 시즌은 이미 좀 검증됐다고 봐야죠. 원정으로 이제 오는 덴버 정도는 한번 해볼만 하다. 그 정도로 좀 위치가 올라갔어 휴스턴이. 근데 지금 클리퍼스는요 하든이 오고 나서 0승 4패죠. 아직까지도 팀 정돈이 안 됐어요. 제가 직전 경기 클리퍼스 경기를 쭉 다 봤습니다. 멤피스랑 하는 거를.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수비는 뭐 자렌 잭슨 주니어 바탕으로 조금 된다고 치더라도 클리퍼스가 너무 못해. 좀 효율이 안 좋은 공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든이 원래 같으면 좀 더 진입을 해가지고 본인이 마무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좀 외곽에 있는 뭐 비어있는 3점 자리를 찾아준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환상적인 패스를 많이 해줘요. 아니면 이지 찬스를 만들어준다든지. 근데 보면은 그냥 어느 정도 탑에서 조금 넘어와가지고 퍼리미터에 있는 폴 조지라든지 레너드한테 그냥 어려운 2점슛 기회 주는 거 말고는 뭐가 없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원래 같으면 이제 엔비드랑 막 이렇게 있으면은 투맨 게임으로 엔비드가 예를 들어 픽을 한번 서주고 롤링을 하러 들어가. 그러면 하든이 거기서 환상적인 패스로 엔비드가 그냥 볼만 잡으면은 그냥 바로 꽂을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많이 주는데 주바치랑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서브룩이 리딩을 하면 서브룩은 보통 본인이 올라가는 빈도가 높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클리퍼스는 인사이드에 서브룩 같은 애가 있으면 그 골밑을 비워줘야지 그 돌파하기가 용이하단 말이야. 사실 우리 팀 선수 한 명 서 있으면은 상대 빅맨 한 명 서 있는 거랑 똑같아요. 길 방해하고 있는 건, 길목 막고 있는 거는. 근데 주바치가 일단은 이렇게 좀 빠져는 움직임이 많이 안 보이고, 그래서 지금 저는 클리퍼스의 공격이 제가 저 같은 이제 농알못이 보기에도 한눈에 보기에도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하든이 막 이렇게 막 잘 하다가 외곽으로 빼졌는데 그게 슛 던지는 애가 서브룩이야. 서브룩은 알다시피 3점 슛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럼 비효율적인 공격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클리퍼스가 아직도 정돈이 안 된 것 같다. 물론 내일 이제 덴버전에서 갑자기 터런루 감독이 야 하든 너 벤치 타임 가가지고 세컨 유닛이랑 뛰어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여태까지 나온 거만 봤을 때는 홈덴버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다. 홈덴버가 작년에는 34승 7패, 올해는 6승 0패예요. 홈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한 팀이라는 거고 작년에도 원정에서는 종종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직전 경기 휴스턴전도 원정이기도 했었고 어쨌든 덴버가 계속해서 연승해 나가다가 원정에서 꺾이고 미네소타 원정에서 한번 꺾이고 휴스턴 원정에서 꺾이고 근데 홈에서는 아직까지는 변수가 크게 없어요. 홈에서도 좀 타이트한 승부를 많이 하기도 했지만은 내일 경기 일단은 6.5 기준점. 지금 저번에 클리퍼스가 멤피스한테도 좀 초반에 많이 밀렸었고 그런데 좀 비볐다가 다시 벌어지고 비볐다가 또 벌어지고 막 그랬는데 덴버한테는 한번 멤피스는 사실상 공격이 지금 진짜 약한 팀이잖아요. 멤피스는 사실상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공격이 되게 약한 팀인데 그 멤피스한테도 공격력에서 밀렸다. 서브룩 하든 조지 레너드가 있는 이 조합이 특히나 조지나 레너드는 공수 겸장으로도 얼마나 유명한 선수인데 근데 그런 애들이 공격 수비 양쪽에서도 본인들의 100%를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클리퍼스의 현 주소여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요 덴버의 마헨 그리고 222.5면은 좀 빠듯하긴 한데요 언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리퍼스가 워낙에 안 풀려가지고 그리고 골스 대 미네소타 제가 아까도 내일 경기 필라 대 인디애나 뉴올리언스 대 댈러스 뭐 이런 경기들처럼 지금 NBA 인시즌 토너먼트가 한창이어가지고 똑같은 경기를 또 재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골스도 미네소타도 그런 경기죠. 근데 더구나 내일은 커리가 결장할 수도 있대. 직전 경기 미네소타 좀 보셨겠지만은 그날도 탐슨이나 위긴스는 공격에서 별 도움이 안 됐고요. 미네소타는 여전히 강력한 수비를 펼치고 있는 와중에 근데 좀 미네소타는 4쿼터에 약간 애들이 해이해지는 경향이 약간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면은 나는 충분히 또 미네소타가 기준점이 저 정도면은 나는 또 왜 이렇게 주지 싶거든요. 미네소타의
프렌은 진짜 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에서는 또 미네소타에 프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준점이 221.5밖에 안 돼. 직전 경기가 그때 이게 내려왔나 했나 해가지고 어쨌든 직전 경기도 226점인가 났거든요. 이 미네소타라는 팀이 물론 수비가 되게 강하긴 강해. 강하긴 강한데 공격이 또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앤서니 에드워즈의 당연히 그런 중요성도 있지만은 맥다니엘스도 효율적인 공격 옵션이기도 하고 칼 앤서니 타운스도 외곽 거의 뭐 7프 슈팅 가드라고 하죠. 외곽에서 존재감도 발휘해주는 데다가 고베어도 리바 막 지금 15개, 16개씩 하는데 그 와중에 또 받아먹기도 잘합니다. 더블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네소타가 별다른 약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여러 번 말했지만은 동부에서는 뭐 필라델피아랑 보스턴, 서부에서는 덴버랑 미네소타 지금 이렇게 NBA 4강 체제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미네소타가 디펜시브 윈쉐어라는 그런 이제 수비 스탯에서 개인 순위 같은 거를 판별해내는 게 있는데 디펜시브 윈쉐어 탑5 거기에 이제 고베어 앤트맨이 1, 2등이고 막 요키치 있고 테이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5등이 칼 앤서니 타운스였어. 그리고 탑 15에 앤더슨이랑 콜리 이렇게 주전들이 거의 다 있더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무튼 지금의 미네소타는 수비적으로 상당히 리그 전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팀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또 미네소타가 프렌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가 않고 해외 기준점이긴 하지만요. 프렌을 받았다는 게 믿기지 않고 그냥 커리가 나온다면은 물론 지금 골스가 계속해서 위긴스도 안 터지고 탐슨도 안 터지고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221.5 정도는 골스가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홈에서 100점 미만을 기록했던 게 그 최근 한 7년 사이에 2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2017년쯤에 홈에서 100점 이상 득점 기록을 쭉 이어오다가 2017년에 한 번 깨져갖고 뉴스에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어오다가 2021년에 그게 또 깨져갖고 뉴스에 한 번 더 나왔어. 그 뒤로는 홈에서 100점 이상을 못 넣은 적이 없다. 지금 그게 또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골스가 어느 정도 홈에서는 득점 꽤나 해줄 거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221.5 정도는 오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네소타의 수비가 정말 탁월하다고 하지만은 오바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LA 레이커스랑 멤피스 마지막으로 오늘 경기 마칠 텐데 이 경기는 일단 기준점이 마이너스 5.5. 레이커스가 5.5마인이고 언오버는 227.5예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르브론이랑 앤서니 데이비스 둘 다 GTD가 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높지는 않아요. 그 결장 가능성이 높다고는 안 하더라고. 근데 일단 GTD가 떠 있고 직전 경기에 이제 포틀랜드전 르브론이 결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경기에는 레이커스가 3연초 시도가 17개인가 밖에 안 돼요. 17개인가. 하여튼 뭐 성공은 4개밖에 안 되고 던진 숫자도 굉장히 적었다. 레이커스가 엄청 외곽 시도를 많이 아꼈던 경기였는데 만약에 내일도 르브론이 예를 들어 결장한대. 그리고 외곽슛 안 던지고 인사이드만 판대. 그러면은 멤피스가 잡을 수도 있어요. 왜냐? 멤피스는 그래도 인사이드, 자책주가 버티는 인사이드는 매우 막강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이제 좀 협력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 직전 경기에 멤피스가 그 비욘보가 막 블락도 한 2개인가 3개인가 했거든요. 블락샷 이런 위협에서는 건재한 비욘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도 레이커스가 그런 외곽 말고 인사이드 일변도의 그런 공격을 한다? 멤피스한테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르브론이 없을 때 얘기고 올 시즌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거 보시면은 레이커스의 3점슛이 시도수도 꼴등, 성공수는 29등, 거의 꼴등 수준이에요. 그 아까 샬럿인가 거기랑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샬럿인가 포틀인가 하여튼 얼마 차이 안 나고 3점슛 부분에서 지금 레이커스가 거의 꼴찌팀인데 그래도 이게요 좀 요즘 들어서 오스틴 리브스를 벤치로 내리고 프린스랑 레디쉬 얘네들을 선발로 세우면서 그나마 조금이라도 나아지긴 했어요. 사실 레이커스도 이렇게 보면은 디로, 프린스, 레디쉬, 르브론 이렇게 있으면은 앤서니 데이비스까지 5아웃 라인업이긴 해요. 그래서 멤피스가 지금 보시다시피 3점슛 수비가 리그 꼴찌거든요. 그 샌안토니오랑 멤피스랑 왔다 갔다 합니다. 3점슛 수비가 꼴찌 자리를. 어쨌든 멤피스도 3점슛 수비는 안 좋고 인사이드 수비는 아주 탁월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멤피스는 5피트 이내 야투 허용률이 56.5%로 리그 전체 2등 수준이야. 디트 바로 다음 가는 인사이드 강팀이에요. 근데 외곽은 약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디플렉션이나 루즈볼 같이 이런 수비 에너지 자체는 멤피스가 좋은 팀이다. 뭐 스마트도 있고 하니까. 그렇긴 한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길야드는 얘는 좀 주전급 대우는 사실 원래 못 받을 만한 친구인데 워낙에 결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 그러니까 자이어 윌리엄슨가? 자이어 윌리엄슨가 원래 걔가 이제 3번 자리였는데 길야드를 쓰기로 하면서 베인을 3번으로 올렸단 말이야. 그래서 레디쉬가 붙든 르브론이 붙든 베인이랑 매치업 되는 경우는 충분히 이런 매치업 우위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르브론이나 AD가 다 나온다고 하면은 레이커스가 마헨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지금의 멤피스 상대로는.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근데 이 경기 227.5면은 언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멤피스 자체의 공격력도 약하고 멤피스는 지금 공격력 면에서는
베인이랑 자잭주의 똥꼬쇼밖에 없어. 근데 저 자잭주도 AD한테는 꽤나 약했었고, 데스먼드 베인이 원래 막 자모란트 같은 애들이 있을 때는 얘가 180 클럽을 달성할 정도였어요. 180 클럽이 뭐냐, 야투율 50% 이상, 그 야투율, 3루슛 성공률, 자유투 성공률의 앞자리가 합쳐갖고 18인 이상.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필드골 성공률 50%, 3점슛 40%, 자유투 90% 이상이면은 5, 4, 9 이렇게 해갖고 180 클럽이라고 불려요. 옛날에 막 노비치키 같은 선수들이 많이 달성하고 했는데, 커리라든지. 근데 베인이 그 정도의 효율이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죠. 베인도 그러니까 본인의 힘으로 뭔가 이렇게 일궈나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선수예요. 클래스 자체가. 저는 내일 경기 뭐 르브론이나 AD의 출전 가능성 같은 거를 끝까지 봐야겠지만은, 르브론 직전 경기 쉬기도 했었고, 앤서니 데이비스도 프로버블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뛸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서 저는 레이커스가 저렇게 제 예상 배트에 적힌 대로 풀라인업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마헨이나 언더 쪽을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아니라면은 나는 멤피스의 풀엔도 가능하다고 보기는 봐. 근데 아무래도 멤피스 쪽 보는 것보다 언더 보는 게 좀 더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